미국의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드론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사는 연초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핵잠함이 처음으로 부산에 들어오자 북한이 강력한 반발 성명을 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그동안 과시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떨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LA급입니다. SSN이라고 그러는데 알렉산드리아호가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하자마자 여성 이름을 붙였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이 반발 성명을 냈는데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철저히 상응하는 힘으로 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통신 보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미국의 광기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이 잠수함 전략자산의 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그 성명에 나온 표현들 뭐 임의의 수단이라든지 상응한 힘,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LA급이다. 이 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A급 알렉산드리아 핵잠수함의 국내 입항 의미가 있는데 자, 어떤 잠수함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잠수함이 SSN이 있고요. SSN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얘기입니다. SSCN인데 이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네. 잠수함이고 SSB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그러니까 벨리스틱이군요. ballistic 미사일인데 이거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지만 공격 잠수함이고요. 핵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커요. 7,000톤 정도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군 잠수함 페레시 잠수함이 한 3,000톤이거든요. 네. 2배가 넘습니다. 9배가 넘네요. 이번에 이제 입학한 목적은 훈련 목적은 아니고 군수 적재라든지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서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부산에서 바로 쏠 수 있나요? 예,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정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그런 잠수함이고 한 번 잠수하면 석 달간 작전을 하는데 91분의 식량을 싣고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고 석 달간. 예. 그러니까 은밀성, 그다음에 기동성, 정확성이 보장되는 그런 이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 하에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쉬러 온 거지만 그냥 쉬러 온 게 아니죠. 하지만 북한은 이 성명 등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남기겠다 이런 차원이겠죠? 아마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을 아마 원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발표한 성명들을 보면 미국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는 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 3일, 8일, 9일, 11일 연이어서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들을 쭉 내놓았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협상의 판이 만들어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미국에게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그런 판을 깔아줄 수 있도록 미국을 향한
압박은 계속 해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 이건 본토 공격용이거든요. 새로운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 그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망,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 2개월 이내에 이 아이언돔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적국 가상국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 미리 그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우주에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주에 설치를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스타워즈네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미사일들이 뭐 초음속 미사일이다, 뭐 첨단 순항 미사일이다, 워낙 차세대 새로운 미사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방어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국방부는 특히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언돔 하면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쓰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대단해서 수천 발을 막아냈죠. 물론 뚫린 것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게 지상 아이언돔입니다. 일종의 그 지상판인데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이 우주 아이언돔, 그야말로 우주로 확장된 개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 뭐 이제 철로 이 돔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판의 아이언돔이고요. 우주에서도 적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이게 이제 1983년 레이건 냉전 시대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게 사실은 그게 소련을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됐었는데 우주에 이제 수많은 인공위성이 미국 인공위성이 배치돼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레이더라든지 레이저 빔을 장착을 시켜서 우주로 날아오는 적 ICBM을 요격하겠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물론 뭐 최강의 미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반발하거든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 조약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가 참 이것저것 일은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데요.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드론 무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혼이 단단히 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앞서 보셨던 이스라엘 가자 지구라든지 이것은 사실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와 드론을 공동 개발하고 아마 빠르면 연내 양산도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 외신 보도입니다. 작년에 보면 김정은이 11월 달에 자폭 드론 현장을 직접 지휘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지시를 했어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라. 그때 막 한 말이 꽝꽝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꽝꽝 만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 대가로
이것저것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는 핵미사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개발 이건 이제 기술도 주고 사실 반대급부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핵은 안 되고 드론으로 만족해라. 예.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K방산의 수출 황금기 골든 에이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몇 년간은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산 기업이 4개가 있는데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등 4개사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4개 기업이 지금 현재 해외로부터 주문을 받은 수주 잔고가 70조 원에 이르니까 70조 원. 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방산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그 방산 강국인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값은 월등히 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해서 해외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납기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줘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무기가 K2 전차하고 K9 방산포죠. K 시리즈죠. 그렇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의 한 5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독일 자주포에 비해서 가격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뭐 튀르키예랄지 뭐 노르웨이, 호주 뭐 이런 한 10개국에 지금 수출이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그 폴란드가 2022년에 1000대 주문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K방산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방산 황금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시장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동, 아프리카로 뻗어가고 있는데 당장 17일부터 방산 VIP 무기 큰손들만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아부다비에서 열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방산 VIP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또 이라크까지. 정말 돈 많은 무기상들 오는 거죠. 예,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방산 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 1,350여 개의 방산업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수백억 원 이상씩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4개 기업도 여기 직접 참여를 하죠. 우리 카이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KF-21이라든지 FA50, LIG 넥스원은 엘셈이잖아요. 천공2. 그 유명한. 예, 그러면 신궁 해궁. 그다음에 K9 자주포라든지 육상무기 체계들이 모두 전시가 되거든요. 아마 대거 큰 손들이 참석을 해서 상당한 계약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무기를 그냥 전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육군 기계화 부대가 아랍에미리트 군과 현지에서 연합훈련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10일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군은 이제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포함된 기계화 부대를 현지 훈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대 정도가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정부 관계자하고 군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탑승 기회를 제공을 한다든가 우리 시승도 시켜주고 그렇죠. 시승도 하고 우리 무기에 대해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천자봉함이라는 것이 또 우리 무기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개 시연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사실 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무기가 해외 전시가 되면 일단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 성능은 비슷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값은 싸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맞기를 맞춰서 맞춰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방산과 이 무기 체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환호하는 이유 있죠?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가성비라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 이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면 사실 안 사거든요. 그렇죠. 중국 무기, 러시아 무기 안 삽니다. 싸도 안 사죠. 안 삽니다. 근데 우리 무기는 싸지만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제 안보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다퉈서 무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시기에 납품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때 가성비 높게 주는 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납기를 맞추고요. 그 외에도 AS라든지 기술 지원 같이 합니다. 합작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요,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50억 달러라고. 오, 50억 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고요. 특히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2조 원대를 이미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상 장비 우리의 K2 전차라든지 천공, 천무 이런 지상 장비라든지 FA50 경공격기에 공격기.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참 중동과 아프리카의 하늘과 바다를 K방산이 지킵니다. 자, 끝으로요. 공산공화 국가에도 물론 지금은 뭐 이제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합니다만 베트남에도 우리 무기가 수출된다고 하는데 참 월남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이 이제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데 조만간 계약서에 뭐 도장을 찍겠다고 합니다. 20대라고 하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의미가 있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처음 수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10개국에 수출이 됐는데 11번째 나라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 난사군도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동남아에 수출이 되면은 다른 나라 국가로도 수출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꽉 막힌 우리 수출길에 활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성묵 센터장, 신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